매일 건강을 위해 실천해온 습관, 의사가 칭찬하고 가족들이 안심하던 그 행동이 정작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60대 이상 대다수는 정기적으로 걷기만 하면 다리 건강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지난 30년간 걷기는 최고의 건강 수칙이었으니까요. 심장, 혈액순환, 기분 전환에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다리에는 특별한 근섬유가 존재합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불규칙한 보도에서 중심을 잡을 때,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사용되는 근섬유죠.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을 전혀 자극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걸음수를 채우며 안심하는 동안 이 근섬유들은 해마다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근육 손실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1분을, 개선이 필요하다면 0분을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최근에 몸을 앞으로 숙이지 않고 낮은 소파에서 바로 일어난 적이 언제인가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움직임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많은 환자가 그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난 몇 년 사이 다리에 힘이 빠졌다는 사실만 느낄 뿐이죠. 그들은 제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걷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형, 직은 인내심을 담당하며 느리고 꾸준한 저강도 운동, 걷기 등에 쓰입니다. 반면 2형, 속근, 파워 근섬유입니다. 의자에서 몸을 밀어 올리거나 턱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 발휘되는 힘이죠. 저는 이를 독립 근섬유라 부릅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우리 몸은 1형보다 2형 근섬유를 2배나 빠르게 잃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걸어도 2형 근섬유는 자극을 받지 못해 매년 위축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이라 합니다. 40대에 시작되어 60세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보폭이 짧아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결국 중심을 잡는 자가 수정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 평소처럼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앉되,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앉아 보십시오. 내려가는데 온전히 4초를 써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나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2형 근섬유가 수년 만에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천천히 앉는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지 않고 근육으로 하강을 제어하는 것을 심성수축,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이 방식은 그 어떤 저항 운동보다 강력한 근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실행 방법.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필요하다면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도 좋습니다. 평소 속도로 일어난 뒤 앉을 때는 속으로 4초를 세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 순간 털썩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조절하십시오. 8회씩 3세트를 권장하며 힘들다면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3, 4주 안에 손의 도움 없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트줄을 서거나 설거지를 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월시든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일상 활동 전체보다 더 많은 2형 근섬유를 동원하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장비도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없습니다. 실행 방법.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앞으로 45cm 정도 내밉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이 30에서 45도 정도 굽혀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90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15에서 20초 뒤 허벅지에 느껴지는 열감은 근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15초로 시작해 매주 시간을 늘려가세요. 허리가 아프다면 발을 좀 더 앞으로 빼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고 난간 없는 계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인 동시에 다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스텝업은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훈련합니다. 실행 방법, 낮은 계단이나 튼튼한 발판 앞에 섭니다. 난간을 살짝 잡으세요. 한쪽 발로 밀고 올라가 양발로 똑바로 섭니다. 핵심은 내려올 때입니다. 2에서 3초간 천천히 버티며 발을 내디디세요. 한쪽 다리당 10회씩 2세트를 실시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 운동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이 보완해야 할 약점이라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후반부로 가기 전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욕이 넘치는 분일수록 과하게 운동하기 쉽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6개월 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160, 100 이상 날카로운 관절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회복시간 엄수, 고령자의 근육통은 48에서 72시간 후에 정점에 달합니다. 첫날 너무 무리하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격일로 주 3, 4회면 충분합니다. 중단 신호, 가슴 통증, 어지러움, 다리로 뻗치는 저린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관절염이 있다면 월식 각도를 줄이고 시트 투 스탠드 시 높은 의자를 사용하는 등 몸에 맞춰 정교하게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지만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스탠딩 힙 힌지, 스탠딩 히프 힌지. 만성요통은 대개 뒷근육, 햄스트링, 둔근을 쓰지 않아 발생합니다. 힙 힌지는 척추를 보호하는 후면 사슬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방법, 싱크대를 잡고 무릎을 살짝 굽힌 뒤 꼬리뼈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입니다. 허리가 굽지 않게 주의하며 엉덩이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조여주며 일어납니다. 12회씩 2세트를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 외발서기 단계별 훈련, 싱글 레그 스탠스. 낙상은 근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몸이 대처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느려져서 발생합니다. 방법, 양치할 때마다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살짝 짚고 20초간 유지합니다. 점차 손을 떼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몸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감각 시스템이 재보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60세 이후의 노화가 필연적인 세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진 것은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강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운동은 그 신호를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14일 플랜, 주 3, 4회, 전체 세션은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면 시트 투 스탠드와 월실입니다. 오늘부터 14일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30초 동안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 측정의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점, 베이스라인입니다. 2주 후 변화된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60세 이후의 삶은 유전자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1을, 아니라면 0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합니다.